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신경세포 두 번째 시간, 흥분의 전도의 원리를 다루는 시간이다. 자,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축삭돌기의 전체 구간을 동시에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간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확대를 시키면 말 그대로 세포기 때문에 세포막이 존재할 것이고,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이제 나누면 되는 거겠지. 이러한 세포막에는 두 가지 이온,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세포 내 외부로의 출입을 담당하는 세 가지 단백질이 있지.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두 번째 나트륨 이온 통로, 세 번째가 칼륨 이온 통로인 거야. 평소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펌프만 작동을 하게 되고, 펌프의 작동 원리는 ATP의 분해류 결과 방출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 펌프가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 펌프가 작용을 하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3개 나갈 때 동시에 칼륨 이온이 2개가 들어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이 능동 수송의 결과 바깥쪽에 양이온량은 많아지게 되는데 내부의 양이온량은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바깥쪽의 전위가 안쪽의 전위보다 높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부의 막전위를 표현해 봐라 그러면 내부의 전위에서 외부의 전위 값을 빼주면 돼. 그러면 그 결과 내부의 막전위 값은 음의 전하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쪽의 전위 값은 외부 전위에서 내부 전위를 뺀 값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막전위가 양의 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부가 음의 값, 바깥쪽이 양의 값을 갖는 이런 상태를 뭐라 불러? 분극 상태라 부르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한 지점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은 그림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펌프나 두 가지 종류의 통로의 개수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는 이해되겠지? 그러면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는 대다수가 닫혀 있지만 일부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칼륨 이온 통로 수가 100개 있단 말이야. 100개 중에 한 두세 개 열려 있다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부의 칼륨 이온이 열려 있는 칼륨 이온 통로의 일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세포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내부의 양이온량은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내부는 바깥쪽보다 더더욱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지. 자, 다음 세 번째,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주로 음의 전하를 갖고 있어요. 지금 세포 밖에는 단백질이 없으니까 있는데 안쪽이 바깥쪽보다 단백질의 밀집 정도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전위 값을 더더욱 음의 값으로 가지게 만들어주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자극을 줄 건데, 자극이 주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통로 중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는 순서가 있지. 이때 자극이 너무 약하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다 열리지 않지. 그때 자극의 세기를 역치 미만의 자극의 세기라 부르는 거고, 모든 나트륨 이온 통로를 열어 제낄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우리가 역치라 부르는 거야. 이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야 그러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전부 다 열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능동 수송 결과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 농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확산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아주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는 거지. 이때 원리는 분명히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그 결과 세포 내부의 양이온량이 많아지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쪽의 양이온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내부의 전위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 내부의 양이온량이 바깥쪽보다 높아지게 되면 드디어 내부의 막전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태를 탈분극 상태라 부르는 거지. 자, 이때 세포 내로 유입된 나트륨 이온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양쪽으로 퍼져나가지. 그러면 이 퍼져나가는 이 나트륨 이온이 그 다음 축삭돌기를 자극하는 새로운 자극의 원인이 된다. 자, 그 다음 나트륨 이온 통로가 어느 정도 열려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칼륨 이온 통로도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럼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릴 때 이제 나트륨 이온 통로는 뭐 하게 되니? 닫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들이 열리고 닫히는 게 이렇게 서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칼륨 이온 통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펌프에 의해서 내부의 칼륨 이온 농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자마자 역시 확산을 통해서 다량의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거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확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미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은 양쪽으로 퍼져나간 상태이고, 그 다음 칼륨 이온마저도 다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 세포 내부의 전체 양이온량은 다시 줄어들게 되고 세포 바깥쪽의 양이온량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세포 내부의 양이온량이 바깥쪽보다 적어지게 되면 다시 세포 내부의 막전위 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재분극 상태라 부르는 거야. 그 다음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칼륨 이온 통로도 닫히게 될 거고, 다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 다시 최초의 상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 통로를 통한
그러면 이온의 이동은 분명히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나트륨 이온 갖고 설명을 하면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세포 내부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때 언제까지 들어오겠니? 최대로. 그러면 바깥쪽의 나트륨 이온 농도와 안쪽의 나트륨 이온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들어오겠지. 주의할 점, 확산을 통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 내부의 나트륨 이온 농도는 세포 외부의 나트륨 이온 농도보다 절대 높아질 수 없다고. 반대로 바깥쪽의 나트륨 이온 농도는 세포 내부의 나트륨 이온 농도보다 절대 낮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칼륨 이온도 마찬가지.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잖냐? 그 외부의 칼륨 이온 농도는 내부의 칼륨 이온 농도보다 절대 높아질 수 없다고. 반대로 내부의 칼륨 이온 농도도 외부의 칼륨 이온 농도보다 절대 낮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 그래프로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자, 그래프를 보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막전인데 이때 막전이는 기준이 어디야? 세포 내부다. 그럼 내부 전위값에서 외부 전위값을 뺀 값으로 보면 되는 거고 0을 기준으로 현재 내부의 막전이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얘기는 내부의 전체 양이온의 양이 외부의 전체 양이온 양보다 적기 때문인 거야. 0을 찍었다 그 말은 내부의 양이온 양과 바깥쪽의 양이온 양이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플러스를 찍었다는 얘기는 내부의 양이온 양이 바깥쪽의 양이온 양보다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 자, 평소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때 막전이 값은 보통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지. 이 상태를 우리가 붕극 상태라 부르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중간에 뭘 줄 거야? 자극을 줄 건데 역치 미만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다 열리지 않아요. 일부만 열리기 때문에 열리는 순간 나트륨 이온 양이 들어오는 만큼 막전이 값이 올라가긴 하지만 탈분극을 유발시킬 만큼 올라가진 않는 거지. 바로 다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과정에서는 칼륨 이온 통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역치 미만의 자극의 세기를 좀 더 늘려서 자극을 주더라도 역시 나트륨 이온 통로가 극히 일부만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자극보다는 좀 더 많이 열리겠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 양이 들어오는 양이 좀 더 많아서 막전이가 좀 더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진 않기 때문에 탈분극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주면 드디어 모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전부 다 열리게 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나트륨 이온들이 확산을 통해서 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내부의 양이온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부 양이온 양이 외부 양이온 양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에서 뭘로? 플러스로 바뀌는 탈분극 상태가 유도가 되는 거지. 이때 일어나는 전위의 변화량이지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까지 총 100mV가 변했지 않냐? 이 전위 변화량을 활동 전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기 시작을 하겠네. 그럼 칼륨 이온 통로가 전부 다 열린다라 가정을 하면 칼륨 이온이 다시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겠네. 그럼 내부 양이온 양이 다시 줄어들게 되면서 전위 값이 다시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세포 내부의 전체 양이온 양이 바깥쪽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드디어 플러스에서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는 재분극 상태가 진행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통로가 다시 다 닫히게 되면 펌프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개념 또 추가로 잡고 가보자. 자극이 주어지기 전 분극 상태에 세포 내부가 갖는 전위값이 마이너스 70mV잖냐. 이 전위값을 휴지막전이라 불러요. 탈분극 과정에서 일어나는 최대 전위 변화량을 활동전이라 불렀고 자, 그 다음 재분극 상태 후반부 있지. 이때는 분극 상태보다 막전위가 더 떨어지는 거 보이지? 이 상태를 우리가 과분극 상태라 불러요. 과분극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역치 전위는 활동 전위가 일어나기 위해서 발생해야 할 최소한의 전위 변화량을 역치 전위라 불러요. 그럼 역치 미만의 자극을 주게 되면 전위의 변화는 생기지만 역치 전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 전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전위의 변화량이 역치 전위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다 열어 제껴지기 때문에 활동 전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또 주의할 개념. 그럼 역치 미만의 자극의 세기에서도 분명히 전위의 변화는 생기지만 이때 생기는 전위의 변화는 활동 전위가 아니야. 반드시 활동 전위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생기는 전위의 변화량을 활동 전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구간으로 보게 되면 1상황이 분극 상태, 2상황이 탈분극 상태, 3상황이 재분극 상태, 다시 4상황이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다른 그래프를 시간별로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된다. 자, 시간에 따른 이온의 막 투과도라는 그래프야. 이때 막 투과도라는 얘기는 이온들이 세포 내외부로 출입하는 양으로 보면 돼. 이때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능동수송과 확산이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막 투과도는 확산에 의한 이온의 이동량으로 보면 돼.
되는 거야. 그럼 그림상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나트륨이온 통로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지. 그러면 나트륨의 유입량 점점 뭐 하겠니? 많아지겠지.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뭐 한다는 얘기? 올라간다는 얘기. 이때 최대 정점을 찍었을 때가 모든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다 열어 제껴져 있을 때 같은 시간당 나트륨 이온 유입량이 최대치였다는 얘기야. 그 다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줄어드는데 주의할 거.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다가 나간다는 뜻은 아니야.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다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을 보면 되는 거니까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다시 닫히는 과정이라 보면 되는 거야. 그 결과 유입량이 점점 줄어든다 보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탈분국 후반 때부터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을 하지. 그 말은 탈분국 후반에서부터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어 제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재분국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칼륨 이온 통로가 열어 제껴지는 상황, 그때가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 되는 거고, 다시 칼륨 이온 통로들이 닫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는 양, 즉 유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문제가 나오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찝으라 또는 구분해라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막 투과도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나트륨 이온인 거고, 후반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칼륨 이온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역치 미만의 자극의 세기를 주더라도 이 자극 주는 시간대를 점점 줄여주잖아. 역치 미만의 자극이지만 이 자극의 효과가 합쳐져서 역치 이상의 자극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 너희들이 꼭 또 잡아야 될 게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하고 대신에 활동 전이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는 점. 그래서 자극의 세기를 결국 활동 전이 발생 횟수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